잠깐만요. 집에서 이 냄새 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걸 그냥 넘기시면 재물운이 계속 막힐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뭔가 묵은 것 같은 냄새, 화장실 쪽에서 올라오는 습한 냄새, 주방 구석에서 은근히 퍼지는 냄새, 아니면 집 전체에 이유 없이 깔려있는 무겁고 탁한 공기. 이걸 그냥 두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기운이 문 앞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냄새를 그냥 지나칩니다. 오래된 집이라 그렇지 뭐하고, 환기하면 되겠지 하고, 아니면 이미 익숙해져서 냄새가 난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익숙해진 냄새는 이미 그 집안에 깊이 스며든 냄새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스며든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냄새와 함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여러 집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운이 막힌 집, 돈이 모이지 않는 집, 자식이 발걸음을 끄는 집,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집, 그 집들에는 반드시 이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냄새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집의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신호를 알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몰랐습니다. 집안의 냄새가 삶의 흐름과 이렇게 깊이 연결돼 있다는 걸. 그냥 청소 좀 해야겠다 하고 넘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와야 할 것들이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는 걸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집안에서 나는 어떤 냄새가 기운을 무너뜨리는 신호인지, 그 냄새를 어떻게 다스려야 집의 흐름이 다시 안으로 모이는지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냄새의 종류마다 의미가 다르고 위치마다 대처법이 다릅니다. 어떤 냄새는 당장 없애야 하고 어떤 냄새는 오히려 좋은 냄새로 채워야 합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하나만 바꾸시면 오히려 흐름이 더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이신 분인데 몇 년째 집안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현관에서부터 느꼈습니다.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집안을 걸어 다닐 때 뭔가 공기가 무겁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창문을 열기 전에 집안 공기가 왠지 오래된 것 같은 느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손님이 오면 혹시 냄새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화장실을 쓰고 나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느낌. 주방에서 밥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냄새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단순히 청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냄새는 집안의 기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냄새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집이 오래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래된 집이라도 기운이 살아있는 집은 냄새가 다릅니다. 냄새가 맑은 집과 냄새가 무거운 집에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냄새가 맑은 집에서는 사람이 깊이 쉽니다. 깊이 쉬는 사람은 기운이 모입니다. 기운이 모이는 곳에는 운도 따라 모입니다. 반대로 냄새가 무거운 집에서는 사람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은 기운이 빠집니다. 기운이 빠진 곳에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집니다. 집안의 냄새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잘 쉬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운이 살아있는 집은 냄새가 가볍습니다. 기운이 무너진 집은 냄새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무거워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냄새가 집안 기운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제가 오랫동안 봐온 집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냄새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습한 냄새입니다.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습한 냄새, 베란다 구석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도 가시지 않는 눅눅한 냄새. 이 냄새는 집안에 물기가 고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기가 고이는 곳에는 기운도 함께 고입니다.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썩습니다. 흐르지 않고 고인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기운이 집 안에 가득 차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몸부터 반응합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관절이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이런 증상들이 병원을 가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안의 습한 냄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봐온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어르신인데 몇 년째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분 댁 화장실과 베란다에는 눅눅한 냄새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환기 한번 제대로 안 한 게 몇 달이 넘어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매일 아침 5분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환풍기를 샤워 후 30분씩 더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냄새가 집안에 갇혀 있는 경우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나서 냄새가 집안 전체에 퍼져서 하루 종일 가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요리 냄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냄새가 갇혀 있다는 건 공기가 순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기가 순환하지 않는 집은 기운도 순환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것이 나가지 못하고 나가야 할 것이 나가지 못하는 집, 이런 집에서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물건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들, 몇 년째 열어보지 않은 장롱, 구석에 쌓인 상자들, 쓰지 않는 가전제품들, 이것들에서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먼지 냄새, 종이가 삭은 냄새, 오래된 첫 냄새. 이 냄새들은 집 안에서 시간이 멈춰 있는 자리에서 납니다. 시간이 멈춘 자리에는 기운도 멈춥니다. 기운이 멈춘 집에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집안 전체에 깔린 무거운 공기 냄새입니다. 이건 특정 위치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뭔가 묵직한 것이 느껴지는 냄새.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숨이 조금 막히는 느낌. 어디서 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집 전체가 탁한 느낌. 이 냄새가 가장 무서운 냄새입니다. 특정 원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칠 방법도 모르고 그냥 원래 우리 집은 이런가 봐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오랫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냄새입니다. 습한 냄새, 갇힌 음식 냄새, 멈춘 물건들의 냄새.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집 전체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이 냄새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큰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조용히 갑니다. 하루 이틀은 별거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몸이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년이 지나면 그냥 원래 내 팔자가 이런가 봐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한 사람의 집은 더 이상 냄새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는 더 짙어지고 기운은 더 깊이 무너집니다. 이 악순환이 집안 기운을 조용히 갉아먹는 방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이신 분인데 몇 년째 집안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왠지 집이 부끄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현관에서부터 느꼈습니다. 네 가지 냄새가 모두 있었습니다. 화장실 쪽 습한 냄새, 주방에서 가시지 않는 음식 냄새, 안방 구석 장롱에서 나는 오래된 냄새, 그리고 집 전체에 깔린 무거운 공기.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집에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나가기도 싫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아요.
그 말 안에 집의 냄새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집이 편하지 않은 이유를 그분은 외로움 탓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집의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냄새가 무거운 집에는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발걸음을 줄인 것도 그분이 방문을 반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안의 무거운 공기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께 4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10분씩 여십시오. 화장실 환풍기를 매일 30분씩 더 돌리십시오. 안방 구석 장롱을 정리하십시오. 현관에 작은 식물 하나를 두십시오. 2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지난 주말에 왔다 갔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차를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기 집을 떠올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 느낌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창문을 여십시오. 딱 10분만 여십시오.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거창하게 집을 고칠 필요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필요 없습니다. 비싼 공기청정기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창문 하나 여는 것, 환풍기 조금 더 돌리는 것, 오래된 물건 하나 정리하는 것, 이 작은 것 하나가 집안의 냄새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바뀌면 공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뀌면 기운이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냄새를 없애는 것 외에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은 냄새를 집 안에 들이는 것입니다. 나쁜 냄새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냄새로 채우는 것도 함께 해야 합니다. 현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십시오. 흙 냄새와 풀 냄새가 집 안의 기운을 살립니다. 가끔 귤이나 사과를 그릇에 담아 탁자 위에 두십시오. 과일의 맑은 향이 집안의 공기를 가볍게 만듭니다. 이불을 햇빛에 한번 널어 말리십시오. 햇볕 냄새가 배인 이불은 잠자리를 깊게 만들고 깊은 잠은 기운을 다시 모읍니다. 집안의 냄새를 바꾸면 집안의 기운이 바뀝니다. 집안의 기운이 바뀌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주변으로 흘러드는 것들이 바뀝니다. 이게 기운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기운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창문 하나를 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집안을 한번 천천히 걸어 다니십시오. 코로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게 시작점입니다. 들리는 게 있으면 고치십시오. 느껴지는 게 있으면 바꾸십시오. 그 하나가 말년의 흐름을 조용히 바꿉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집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기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